아침 분위기를 즐겁게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뒤에 계신데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냥 즐거운 이야기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가 같은 시간에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곧 천국으로 보내지고 목사는 지옥에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기가 막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성직자인 저는 대기 중인데 총알택시 기사는 바로 천국으로 보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목사인 당신은 설교할 때 신도들이 모두 졸았지만 총알택시 기사가 차를 몰 때는 모두들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15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처음 매를 맞는 학생에 비해 마지막에 맞는 학생은 앞에서 맞는 학생들을 보며 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를 맞을 때는 먼저 맞아라 한 것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저 간증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꼭 매를 마지막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년 대학의 신입생 모집이 끝나면 어려운 환경에서 유명 대학에 지나간 학생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에서 보도됩니다. 이는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 또는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제 간증이 평범한 이야기에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또 400m 달리기 할 때 보통 4명이 달리기를 한다면 아마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를 마지막에 배치하는데 제가 그 마지막 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을 돌아보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큰 사건도 큰 어려움도 없는 평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범한 한 해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매 주일 구역 보고서에 적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고3 담임 역할, 두 번째가 성령의 군 제대의 생활, 성제의 대학 생활, 수연이의 담대함, 세 번째가 301구역 성장, 네 번째가 유학생 예배 성장, 다섯 번째가 학가다입니다. 고3 담임 역할을 맨 먼저 적었던 것은 제가 직장에서 고3 담임과 교사 역할을 잘하는 것이 곧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년 고3 담임을 맡으며 반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적으라고 했을 때 사랑해요, 앞으로 잘 지내보아요,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고 잘 지내요, 사랑해요, 그리고 만수무강하세요 등등 다양한 의견을 적어주었습니다. 우리 반의 구성원을 살펴보니 이전 학년에서 반장을 했던 학생들이 5명,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 학생회장도 우리 반이었고, 이 학생회장은 제가 나주에 가서 초임 교사 시절 담임을 했던 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학기 초부터 우리 반의 학급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학급도 반장 중심으로 자리 배치, 청소구역 배정, 학급 규칙 제정 및 실천 등을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각 교과의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순탄하게 공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월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2명 학생이 입원을 하였습니다. 한 여학생은 만성위염으로, 다른 남학생은 기흉으로 각각 일주일을 입원하였습니다. 이 여학생은 그 후에도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오전 시간이 다 가도록 등교하지 않아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다행이지만 이 학생 혼자만 집에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친한 친구를 데리고 함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택배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집에 계셨고 학생을 설득시켜 학교로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학생은 고집을 피우며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11월 수능 보기 전에는 심한 감기로 결석을 하였고 수능 시험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주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수시 합격했습니다. 또 다른 남학생은 기흉으로 입원했던 이 학생은 2학기에도 같은 병으로 입원을 하였고 또 가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일을 하고 다음날 낮에 귀가하다 보니 아침에 학생을 깨우지 못해 지각이 잦았습니다. 한 번은 2학기 기말고사 일인데 1교시 시험이 시작되었는데도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려서 통화하려고 했지만 그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학생이 오전 내내 집에서 잠을 잘 것 같았고 그렇게 되면 결석뿐만 아니라 시험을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될 교실의 시험 감독을 다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고 주소만으로 그 학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집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소상으로 그 호실이 B02였는데 1층, 2층, 3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찾아보았지만 B02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오가며 확인했어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에게 아파트를 확인했더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학생이 걸어 나오고 있어서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학교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1교시 시험을 겨우 치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B02는 지하층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레크리션에 특기가 있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동신대학교 방송연예학과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두 학생 외에도 엄마가 일본인인 다문화가정 이 학생은 거의 1년 동안 1교시 시작 직전에 택시로 등교를 하였습니다. 또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어머니와 둘이만 생활하는 한 여학생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 오는 시간이 자주 늦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은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고 면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지각을 역시 자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주 지각하는 학생들을 큰 소리로 꾸짖거나 매로 혼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타이르고 또 설득하였습니다. 잘못하면 큰 소리로 꾸중을 듣고 매를 맞는데 익숙한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말로만 하는 것을 보고 한때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으면서 학교 생활이나 집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4-5명의 학생을 한 그룹으로 하여 제 고향인 고향집에서 1박 2일로 함께 식사하고 유적지와 관광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금년에는 3차례를 실천하였습니다. 또 저는 그 오래전부터 우리 반 학생 전체가 농촌 마을에 가서 준비한 음식을 실컷 먹으며 서로 이야기하고 떠들며 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교통편이라든지 또 음식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실천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여름에 기회가 왔었습니다. 아버지가 교사 초임 시절 우리 반 학생이었고 또 그 아들이 현재 우리 반 학생이 여름방학 하는 날 나주 문평 할머니 집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반 전체가 잔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동 방법, 당일 레크레이션 등에 대해서 학급회를 통해 결정하였고 이 행사는 여름방학을 선언하는 날에 실천을 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은 이제 당일날 집으로 귀가하고 남학생들은 또 1박 2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노래방 기계를 빌려다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그 영상학과 대학 진학을 두고 고민하는 학생을 주일에 향기교회로 오도록 하여서 황한영 집사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수시에 여러 곳에 합격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순천대에 합격해서 순천대에 등록을 했습니다. 음악 분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송솔나무 간증에 초대해서 공연을 보도록 하고 또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그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좀 지루하다 싶으면 제 얼굴이 나오는 향기 스타일을 2학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또 보자고 자꾸 보채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조회와 정례 시간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매일 반 아이들에게 훈화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기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고3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말을 제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한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꼭 우리 반 학생 34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합니다. 큰 탈 없이 고3 담임 역할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5년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